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컴퓨터의 역사는 오랫동안 화면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은 키보드로 명령을 넣고 기계는 모니터 속에서 답을 보여줬죠.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생성형 AI도 대부분 화면 안에서 인간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화면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옷은 세탁기에 들어가고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되며 공기는 에어컨을 통해 조절됩니다. 집안의 문제는 텍스트가 아니라 먼지, 소리, 움직임, 공간, 사물의 위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진짜 현실로 들어오려면 눈과 귀, 팔과 바퀴,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배울 수 있는 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화면 속에서 말하던 AI가 현실 공간에서 움직이는 AI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피지컬 AI가 등장하는 순간 반도체 기업과 가전기업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I 산업의 권력은 주로 서버실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 GPU를 만들고 누가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짓고 누가 더 거대한 모델을 학습시키느냐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피지컬 AI가 시작되면 전쟁터가 달라집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계산만 잘하는 AI가 아니라 세탁기 앞에서 옷을 알아보고 냉장고 앞에서 물건을 꺼내고 거실 바닥의 장애물을 피해 움직이는 AI가 필요해집니다. 이 순간부터 AI 기업은 더 이상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만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 물건을 만들고 고장나지 않게 굴리고 사람의 집안에서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제조공음이 필요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와 LG전자의 만남이 단순한 기업 미팅을 넘어섭니다. AI 전쟁터가 서버실에서 거실로 이동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엔비디아와 LG전자의 만남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28일 엔비디아 젠슨 황의 딸이자 피지컬 AI 플랫폼 제품 기술 마케팅 수석 이사인 메디슨 황은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를 찾아 LG전자 경영진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로보틱스,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협력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죠. 그녀는 서울에서 하루 만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연달아 돌았습니다. 그녀의 LG전자 방문은 단순한 칩 공급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AI가 실제 세계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즉 두뇌와 몸체가 만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를 주로 화면 속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답을 내놓고 문장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를 짜는 기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파일 안에서 움직이고 서버 안에서 계산하고 모니터 안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AI였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현실에는 정답지가 없으니까요. 의자는 어제와 다른 위치에 있고 바닥에는 아이 장난감이 놓여 있으며 세탁물은 형태가 매번 다르게 구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반려동물을 예측할 수 없이 뛰어다니며 햇빛과 조명은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화면 속 AI가 문장을 틀리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로봇이 현실에서 컵을 놓치면 와장창 깨집니다. 엔비디아가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AI의 다음 시장이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장, 물류창고, 자동차, 병원, 그리고 가정까지 AI가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려면 단순히 똑똑한 모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체를 인식하는 시각, 주변을 이해하는 공간지능, 안전하게 움직이는 제어 능력,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훈련장이 필요하죠. 엔비디아는 잘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와 GPU 시장에서 핵심 기업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AI를 학습시키고 시뮬레이션하고 현실의 로봇과 연결하는 생태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작, 옴니버스, 코스모스, 그루트 같은 이름들이 바로 그것이죠. 쉽게 말해 로봇이 현실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며 배우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먼저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로봇에게 시뮬레이션은 가짜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전략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로봇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파는 회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장과 도구를 장악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아이작은 로봇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이고 옴니버스는 현실과 닮은 디지털 트윈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며 코스모스와 그루트는 차세대 로봇 학습과 피지컬 AI 생태계를 겨냥한 기술축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도 이들을 통해 지능형 로봇 개발, 훈련, 배포를 가속하겠다고 밝혔죠. 쉽게 말해 로봇 시대 금강에서 직접 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는 모든 광부에게 곡괭이와 지도를 팔겠다는 겁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실 실험의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는 LG전자를 선택했을까요? LG전자는 전통적으로 가전회사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처럼 인간의 집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제품을 만들어 왔죠.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피지컬 AI가 집으로 들어오려면 AI 모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하드웨어, 센서, 모터, 안전 설계, 사용자 경험, 그리고 가전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AI의 두뇌를 만든다면 LG전자는 그 두뇌가 들어갈 몸과 생활 공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규격화된 공장보다 훨씬 불규칙합니다. 공장은 동선이 정해져 있고 물류창고는 물건의 위치가 비교적 체계적입니다. 하지만 집은 매일 바뀝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도 다르고 사람의 행동도 다르고 가구의 배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홈 로봇은 보기보다 훨씬 어려운 시장입니다. LG가 CES 2016에서 공개한 클로이드도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클로이드의 시연이 완벽한 미래라기보다 아직 갈 길이 먼 미래의 첫 장면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클로이드는 세탁기에 수건을 넣는 동작, 물병을 전달하는 동작, 사람과 간단히 상호작용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외신은 수건 한 장을 세탁기에 넣는데 약 30초가 걸렸고 출시 시기와 가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목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진짜 기술 변화는 완성된 순간보다 아직 느리지만 이제 가능해지는 순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처음부터 고속도로를 달린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드의 가치는 지금 당장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홈 로봇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려면 누군가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단순히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안전해야 하고 가전과 연결되어야 하며 매일 다른 집안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이건 로봇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전 회사의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LG전자의 논의는 단순한 로봇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기 위해 필요한 두추, 두뇌와 몸이 만나는 장면이니까요.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플랫폼과 LG전자의 가전 로봇, 하드웨어 역량이 만났을 때 화면 속 AI는 조금씩 현실 공간으로 걸어 나올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격, 안정성, 배터리, 소음, 개인정보, 실제 가정환경 적응이라는 수많은 장벽이 남아있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AI의 다음 전쟁터가 점점 화면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LG전자가 중요한 파트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번 만남을 단순한 기업 미팅 이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메디슨 황의 방문 일주일 전인 4월 22일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LG AI 리서치와 엔비디아가 마곡 LG AI 리서치 본사에서 만나 LG의 초거대 AI X1과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오픈 생태계를 결합해 차세대 도메인 특화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니까요. 클로이드 아이작 탑재 논의는 4월 28일 방문의 의제였고 AI 모델 레벨의 결합은 그보다 먼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엔비디아는 두뇌를 만들고 LG전자는 몸과 생활 공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순간 AI는 더 이상 말만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움직이는 기술이 됩니다. 어쩌면 미래 AI 경쟁은 누가 더 그럴듯한 답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현실 세계에서 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하드웨어의 나라로 불렸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TV를 만들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만들고 자동차와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프트웨어 시대의 약점처럼 비하하기도 했죠. 하지만 피지컬 AI 시대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가 현실로 나오려면 결국 몸이 필요하고 그 몸은 싸고 튼튼하고 안전하고 대량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국 제조업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AI의 경쟁은 가장 똑똑한 모델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모델을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산업 체력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서울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상 팩트로 기술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